안녕하세요. 세상의 근본적인 것을 궁금해하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14년 이탈리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의 책이라고 해요. 이 앞에 소개해드린 시간의 역사란 책이 스티픈 호킹 교수님이 쓰여주신 책이 이제 1998년도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속했었다고 했죠. 물론 우리나라도 다양한 좋은 과학 저술가, 과학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도 좀 더 많이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1위가 과학 분야에서도 나오길 희망하면서 오늘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후반부로 전반부는 약간 아주 기초적인 이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후반 부분에 저자의 연구 분야, 즉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저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기본적인 이론을 제안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양자 중력 이론을 보게 되면은 그쯤에서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클리어 엔터 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공간은 그러면 이렇구나. 그러면은 시간은 어떨 것인가? 이런 질문이 개인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이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제 뭐 인간의 존재의 의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책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양자 중력 이론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뭐 중력, 상대성 이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저자는 굉장히 쉽게 터치 깊숙이는 의도적으로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표현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자의 논리를 한번 쫓아가 볼까요?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뉴턴에 의해서 제안된 중력 이론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클 패러데이와 맥스웰은 어떤 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자기학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장의 개념을 중력에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력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니 질량이 있는 곳에 공간이 왜곡됐더라. 즉 공간이 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물체끼리 잡아당기는 것이다. 중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저자의 책을 한번 인용을 해볼까요? 뉴턴의 경우 갈릴리오의 포물선과 케플러의 타원을 조합해 만류 인력을 찾아냈습니다. 맥스웰은 전기 이론과 자기 이론을 조합해 정자기 방정식을 찾아냈고 아인슈타인은 전자기와 역학 사이의 심각한 모순을 해결하다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나온 게 아니라요. 중력을 고민하다가 전자기학을 고민하다가 서로 매칭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하, 상대성 이론이 필요하구나. 그 수학을 검증해 봤더니 질량이 있는 곳이 휘어서 중력을 발생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알아낸 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양자역학입니다. 막스 플랑크는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토막토막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냈지만 이것이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것의 의미가 뭔지 생각은 못하고 계셨었어요. 그 이후에 덴마크의 닐스 보어가 이 원자 모형을 고민을 하던 중에 아하,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것이 연속적인 모양으로 도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개념은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이제 어떤 공식으로 방정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보어와의 논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거 좀 수상해, 양자역학의 모순점을 계속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보어는 끊임없는 토론과 집요한 어떤 답변으로 이런 양자역학의 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후 이제 저자는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주를 상대성 이론에 근거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입자는 양자역학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좀 더 1, 2장에서 확대시킨 개념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의 핵심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결합하려는 시도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장에서 나오는 양자 중력의 개념인 공간 입자입니다. 앞에서는 말씀드렸죠? 중력에 발생하는 것을, 근원적인 것을 따져가 보니 공간이 왜곡되어 있다, 공간이 지금 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근거하에 입자로 이루어지는 무엇인가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걸 합쳐볼까요? 그냥 뭐 심플하게 합치면요, 이 공간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입자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입자의 배열의 연속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이 분야가 바로 저자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혹은 정의처럼 이렇게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부분이 과학의 한 축의 이론으로서 독자들을 혹은 뭐 대중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그 다음에 지구, 공간의 의미를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쯤 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게 되죠. 그러면 바로 시간이란 무엇인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시간도 이런 공간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 루프 양자 중력의 이론에 의하면은 뭔가 시간도 이 공간이 양자화되어 있으면 뭔가 시간도 영향을 받나? 뭐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간의 해석은 사실 그 스티픈 호킹 교수님께서 제시한 뭐 시간의 역사란 책에서도 어떤 연력학적 제2법칙을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저자가 설명하는 시간의 흐름은 궤를 같이 합니다. 스티픈 호킹의 논리와요. 근데 여기서 뭐 저자는 열의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통계 역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질과 뜨거운 물질을 섞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질들은 섞여서 물체가 차가워지죠. 근데 왜요? 이런 물질들은 왜 뜨거워지지 않고 차가운 물질로 이동하는 걸까요? 이건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가워지는 쪽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설명은 정확히 그 연력학적 제2법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설명은 그 김상욱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김상욱의 과학 공부란 책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그 책을 인용을 한 문구를 하나를 해볼까요?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열이 있을 때만 발생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현상은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자는 물리학의 큰 하드라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처음 이렇게 과학책을 접하시고 싶은 분들께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미 뭐 자연과학을 전공을 하셨거나 공학을 접근하신 분들도 아마 더 즐겁게 이랬었지 라고 하면서 반추하면서
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모든 순간의 물리학 추천드리면서